리시스트라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첫 장면 두 주인공의 이름과 만남을 통해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근처의 도로 뒤로 아크로폴리스의 대문인 프로필라이아가 보인다. 리시스트라테가 노예 소녀 한 명을 데리고 등장하여 초조하게 서성댄다. 저기 우리 이웃집 여자가 오고 있네. 안녕 칼로니케. 무대의 배경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정문 프로필라이아가 보이는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리시스트라테가 등장합니다. 이 리시스트라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앞에 리시라는 말은 풀다, 해체하다는 뜻이고요. 뒤에 붙은 스트라테, 이거는 군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리시스트라테는 군대를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녀가 인사하는 칼로니케라는 이웃집 여인 역시 그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앞에 붙은 칼로가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뒤에 니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실 텐데요. 승리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아름다운 승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첫 장면에서 리시스트라테와 칼로니케가 만난다는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자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을 살려서 아예 제목을 군대 해산 여걸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발표 당시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을 겪어야 했고 평생 전쟁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조용히 평온하게 앉아서 집필하기 어려운 엄청난 격동기에 창작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리스토파네스를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시스트라테를 포함한 그의 작품 대부분은 반전주의적입니다. 그의 반전주의적 특징은 리시스트라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리시스트라테 역시 당대 가장 큰 정치 현안을 다루었는데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아주 기발합니다. 무대에 모인 6명의 여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두 도시와 동맹을 맺고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 전체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싸우고 있지만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나선다고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쩜 이 설정은 사실 허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은 신화 속 주인공이나 영웅도 아니고 어떤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가상적인 인물인데요. 게다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창과 칼, 방패를 맞들고 싸우느라 집을 떠나 전쟁터를 떠도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그저 전쟁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부가 되기도 하고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니까 이렇게 끔찍한 전쟁에서 벗어날 묘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시스트라테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낸다면 여러분은 나를 도와 이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나요? 여인들이여, 평화롭게 살도록 남편들을 강요할 요량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삼가야 합니다. 리시스트라테가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끝낼 비법이 있다고 호기롭게 나서며 무언가 삼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리시스트라테가 떠올린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은 바로 전쟁하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국의 여인들이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욕정을 견디다 못한 남자들은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곱게 화장을 하고는 집안에 앉아있고 남편들 앞을 지나가면
남편들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서둘러 휴전하게 될 거예요. 확실해요. 리시스트라테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섹시하게 차려입은 뒤 남편 앞에 지나가면 이를 본 남편들이 몸이 달아오를 것이고 그 순간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자들이 안달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전쟁을 멈추기 전까지는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전쟁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은 작품 속에서 음탕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고 씩씩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리시스트라테가 잠자리 거부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대사를 했을 때 이걸 지켜보던 관객들도 야, 저게 진짜 가능해? 하고 아마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리시스트라테는 걱정 말라며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았어요. 우리는 오늘 중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는 동안 재물을 바치는 척하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도록 제가 눅수그레한 아줌마들에게 지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아테네의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에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에 여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당시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걸 알면 그 리시스트라테의 생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건 종교적인 정서 아니야? 이렇게 알기 쉬운데요. 사실 이 신전이 당시에는 델로스 동맹의 전쟁 비용을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보물 창고인 셈이죠. 당시 아테네인들은 왜 신전에다가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보관했던 걸까요? 여신이 거기에 놓아둔 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전에 두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도적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잠자리 거부만으로는 남편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스파르타 여인 남피토의 말에 리시스트라테가 내어놓은 대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자본의 상징,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것은 전쟁의 돈줄을 끊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자 처녀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잠자리 거부를 외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말한 리시스트라테는 여성들과 함께 잠자리 거부 맹세를 합니다. 집에서 나는 수처녀처럼 지내겠습니다. 샤프란색 가운을 입고 화장을 한 채 남편이 나를 몹시 열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자진하여 내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싫다는데도 그이가 완력으로 강요한다면 나는 재미없게 해주고 요분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치즈 강판에 새겨진 암사자처럼 엉덩이를 들고 웅크리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킨다면 이 잔으로 마셔도 되겠죠? 자, 여인들은 이 맹세와 함께 포도주를 담은 잔을 기울이면서 일심단결을 합니다. 그리고 술잔을 주고받는 동안 계획대로 아테네 여성들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시스트라테와 함께 있던 여인들도 신전에 들어가서 빗장과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시위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점령한다고 해서 시위가 쉽게 이루어질 리 없겠죠. 그게 위기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무대에 여인들이 퇴장하고 노인들로 구성된 남자 코러스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희극과 비극에서 코러스, 합창단은 필수로 등장하는 요소죠. 보통 희극의 경우 코러스는 2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2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등장한 이 코러스의 대표 노인 코러스장은 이번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여자들을 모조리 한 장작더미 위에 불태워버리자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불을 질러서 여인들이 버티지 못해 시위를 멈추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먼저 통나무 장작 2개를 여기에 내려놓고는 횃불에 불을 붙인 뒤 충차처럼 문을 공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소리쳐도 여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에 불을 질러서 연기로 여자들을 질식시켜야지. 그를 필두로 여인들의 아크로폴리스 점령에 분노한 남자들이 대동단결합니다. 하지만 신전 밖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여성들이 물 양동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때 24명의 코러스의 나머지 반, 즉 12명의 여성 노인 코러스들이 무대로 나오는 것이죠. 불을 지피려는 남자들과 불을 끄려는 여자들 사이에 기막힌 집단 패싸움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 둘 사이의 말싸움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들아, 물은 왜 가져와? 하니까 니들은 불은 왜 가져와? 이 산송장아, 그대 자신을 화장하려고 그러냐? 하고 맞받아칩니다. 노인 코러스장도 지지 않고 들이받죠. 아니, 그대 친구들을 위해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주려고 그런다. 나는 이 물로 네 불을 끌어왔다. 내 당장 이 횃불로 그대로 구워줄 테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무시무시하게 싸워댑니다. 집에 가지 못하는 부인을 대신해 신전에 직접 찾아온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여인 미르리네의 남편 키네시아스였습니다. 그는 보초를 서고 있는 리시스트라테에게 부인을 불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내가 집 나간 뒤로는 사는 재미가 없다는 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다는 둥, 아내가 보고 싶은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요. 그의 간절함 때문에 리시스트라테는 미르니네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보곤 전보다 더 젊어 보이고 눈길도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 미르리네는 그가 데려온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전쟁을 그만두기 전에는 집에도 절대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자 키네시아스는 노예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는 아내와 어떻게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내 미르리네는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여보, 휴전을 잊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기도 하죠. 미르리네는 송곳까지 풀어 헤치며 남편 키네시아스를 자극했지만 신발을 벗겠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몰래 빠져나와 다시 아크로폴리스로 가버립니다. 끝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못한 채 아크로폴리스를 떠나던 키네시아스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결심합니다. 이제야 알겠구려. 이건 옆 편네들이 도처에서 함께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 어서 가서 전합시다. 휴전 협정을 논의할 전권 사절단을 이리로 보내라고. 키네시아스만큼이나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파르타의 남성들이 그의 부름을 받고 아테네로 찾아오게 됩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이 외투 아래 숨겨둔 이 발기된 난근을 보여주면서 죽을 지경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전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자꾸 커지는 남근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피노키오의 코처럼 남성들은 너무 커져버린 성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게 됩니다. 이 대화 내용도 굉장히 외설적인 대사들이라서 차마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의 결론은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나 똑같은 증세니까 전쟁을 멈출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죠. 리시스트라테의 지혜로 드디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남성들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리시스트라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요. 이제 그대들은 목욕제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 그대들을
아크로폴리스로 초대해서 광주리 안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모두 내놓겠어요. 그곳에서 그대들은 서로 맹세와 서약을 주고받으시오. 그런 다음 각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자, 이 말이 끝나자 남성들은 되도록 빨리 당장 가자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재결합할 부부들이 어우러져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무대라는 가상 공간에서나마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희극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